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 1번은요. 완전 제곱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완전 제곱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항은 다항식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 특징을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그럼 먼저 완전 제곱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다항식의 제곱의 형태를 말합니다. 다항식의 제곱의 형태, 이런 아이들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항식의 제곱의 형태의 어떤 상수, 숫자가 곱해져 있다 하더라도 모두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다항식의 제곱에 이렇게 음수와 양수 상관없이 숫자가 곱해져 있는 형태도 모두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 1번은요. 인수분해를 한 결과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형태가 나타나나 봐요. 그러면 과연 어떤 다항식들이 인수분해를 하면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는지 그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1번과 2번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다항식은요. 인수분해 했을 때 그 결과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자, 얘네들 한번 특징 볼게요. 일단 항이 모두 몇 개인가요? 3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수분해 공식 2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모두 항이 3개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은 모두 어때요?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제곱항입니다. 자, 특징 첫 번째예요.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항은 이렇게 어떤 제곱항이 되겠고요. 가운데는요. 앞에 있는 A, 뒤에 있는 B의 곱의 2배죠. 앞에 있는 A, 뒤에 있는 B의 곱의 2배라는 거, 그리고 가운데 부호만 다르네요. 자, 항이 3개고요. 앞에 뒤에는 제곱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앞 뒤의 곱의 2배. 앞뒤의 곱의 2배, 부호만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진 다항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자, 살펴볼게요.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괄호 쓰고 제곱 먼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제곱항에서 지수 떼고 A를 그대로, 뒤에 있는 제곱항에서 이 지수 떼고 B를 그대로, 그 부호는 가운데 부호를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이고요. 가운데 앞뒤 곱의 2배네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가로에 2까지 딱 써주시고요. 가운데 항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A, 뒤에 있는 B, 그리고 부호는 가운데 마이너스 부호를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항이 3개, 앞뒤에는 제곱항, 가운데는 앞뒤 곱의 2배. 그쵸?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 각각 써주시면 되겠고요. 부호는 가운데를 따라가는구나. 이 특징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습 바로 해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있네요. 그럼 얘는요. A제곱은 제곱항이고요. 1도 1의 제곱으로 제곱항이에요. 그 가운데를 봤더니 마이너스 2 그대로 두고요.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1의 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겠네.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A 그대로, 뒤에 있는 1 그대로, 부호는 가운데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연습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입니다. x제곱, 앞에 있는 거 제곱항 맞고요. 16도 어때요? 그렇죠. 4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가운데를 봤더니 앞에 있는 x 곱하기 뒤에 있는 4 곱하기 2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다항식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괄호에 제곱 표현해 주시고 앞에 있는 x 그대로, 뒤에 있는 4 그대로, 부호는 가운데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 1번은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었고 특징은 앞뒤가 제곱항이구나, 그 가운데는 앞뒤 곱의 2배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냐면 이렇게 상수항을 가립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상수항을 찾아봐 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가운데 항을 가립니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가운데 항을 찾아봐 이렇게 문제가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통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나 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것의 제곱이겠고요. 그쵸? 자, 가운데 있는 항은 뭐였어요? 앞뒤의 곱의 2배였죠. 그러면 얘는 2x를 다시 써볼게요.
2배였고 앞에 있는 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가 누구여야 될까요? 2x가 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x에 그쵸? 이미 2x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뒤에 있는 아이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아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b는 뭘까요? 그쵸? 1의 제곱으로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우리가 끝까지 해준다면 앞에 있는 애 x, 뒤에 있는 애 1, 부호는 가운데를 따라가서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끝까지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우리가 2x, 가운데 있는 항을 통해서 뒤에 있는 아이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이 b는 뒤에 있는 아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1의 제곱해서 1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b래요. 그럼 앞에 있는 아이가 x라는 거 우리 알아낼 수 있죠.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앞에가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x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가운데 항을 통해서 뒤에 있는 아이를 알아내야 돼요. 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2배입니다. 앞에 있는 x와 뒤에 있는 아이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6x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3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야만 마이너스 2, 3은 6x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뒤에 있는 애가 3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부호는 마이너스 따라가겠네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수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쵸? 어떤가요? 9가 되겠죠. 따라서 b는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따 공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상수항을 가린 문제에서는요. x제곱과 가운데 항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앞뒤의 항을 알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가운데 항은 2 곱하기 앞 뒤이기 때문에 이 뒤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뒤를 알아냈을 때 각각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조건 공식입니다. 과정은 마찬가지예요. 자, 2차항과 1차항을 알려준 상태에서 상수항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직 상수항을 모르지만 x제곱과 여기 가운데 항 ax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식의 변형을 통해서 2배 앞 뒤가 되겠죠? 그래서 d가 2분의 a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d가 2분의 a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항 b는 2분의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바로 상수항에 대한 조건을 묻는 문제인데요. 볼게요.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 2분의 a는 뭐예요? 그래서 1차항의 개수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반의 제곱.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 바로 나옵니다. 자, 어떤 2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1차항의 개수인 2의 절반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절반의 제곱, 그러면 약분해서 1이고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정답 맞네요. 그쵸? 그다음 밑에도 볼게요. 자, 이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것의 제곱이 돼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9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공식을 이용해서 반의 제곱,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된다면 아,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사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원리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엔요. 이번에는 상수항을 거꾸로 알려주고 x제곱과 상수항을 알려주고 이번엔 반대로 가운데 1차항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예제 문제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네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앞뒤가 모두 제곱항이라는 거죠. 4를 2의 제곱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인수분해 결과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쓸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뒤에 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2여도 2의 제곱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여도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가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생긴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항은요. 앞, 뒤 곱한 것의 2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x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 것과 다르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양끝이 제곱항이죠. x제곱 더하기 a, 여기 ax는 잠시 두고 뒤에 16을 4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괄호 제곱 써주고
앞에 있는 아이 x, 뒤에 있는 아이 4라고 쓸 수 있는데 4의 제곱도 16, 마이너스 4의 제곱도 16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는 거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 항은 앞뒤에 2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x의 2배, 플러스 마이너스 8x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x제곱과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쵸? 각각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식을 완성해 줄 수 있고요. 이때 제곱해서 b의 제곱이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요. 상수항의 제곱근에다가 2배를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제곱근의 2배 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항을 가린 경우에는요. 이 상수항을 통해서 뒤에 있는 아이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때는 제곱근이 2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b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고요. 가운데 항은 앞뒤 곱의 2배니까요. 여기 2가 곱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완전 제곱식 공식 자체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인수분해 공식 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 2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특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이 2개입니다.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요. 자,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하나는 더해주시고요. 그 뒤에는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서 뒤를 빼는 순서 바뀌지 않게 유의해 주세요. 그럼 우리 바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빼기 4네요. 항이 2개예요. 인수분해 공식 2를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이네요.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러면 이 둘을 하나는 더해 주시고 뒤에는 빼주세요. 자, 이때 앞에서 뒤를 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지수가 4여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지수 법칙 생각해서 x의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구나. y의 4제곱도 y 제곱의 제곱이구나. 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거 하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 둘을 뺀 거 하나, 순서 유의해서 x제곱 빼기 y제곱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괄호 안에 인수분해가 또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끝까지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요. 또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죠. 그럼 인수분해 공식이 이용해서 더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 그쵸, 둘이 더한 거 x 더하기 y 하나, 둘이 뺀 거 x 마이너스 y 하나까지 끝까지 계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항이 2개밖에 없고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입니다. 둘을 더한 거 하나, 뺀 거 하나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번 했는데도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